티벳메티님 질문하셨네요. 티벳메티님의 질문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반려동물 유기 또는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 또는 인수보호제도 중 어느 것은 중요도가 더 높을까요? 어느 것이 이렇게 쓰셔야겠죠? 어느 것이 중요도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두 가지 해결 방법으로 따로 각각 써도 되나요? 또 한국에는 등록제만 있을 뿐 독일처럼 아직 반려동물 세금이 없죠 라고 말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문제와 관련한 해결 방법을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티벳메티님이 이야기하셨던 반려동물 등록제도 해결 방법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인수보호제도, 이것도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버려진 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잠깐 맡겨두는 제도가 인수보호제도라고 하죠. 자, 이것도 다른 해결 방법으로 쓸 수 있겠죠. 또 여기서 티벳메티님이 반려동물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직 한국은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제도가 없어요. 이런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된 제도는 없지만 해결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메이든보이즈 듣기 문제에서 풀었었죠. 이 세금 제도를 선택해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반려동물 보호하는 데 사용한다. 동물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사용한다. 라는 내용 나왔었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의 권리 보호, 권리 신장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벳메티님이 반려동물 관련한 주제를 물어보셔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해결 방법으로는 티벳메티님이 쓰신 반려동물 등록제, 인수보호제도 또는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반려동물 관련한 세금을 거두는 것 모두 다 해결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메이든 보이즈 3회 듣기 모의고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벌써 3회네요. 이번 주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시험 전까지 마지막 4회 모의고사만 풀면 모의고사가 모두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혹시라도 시험 보시기 전에 90회나 91회 토픽 시험 전에 실제 시험처럼 내가 직접 토픽 시험을 보고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소로 들어가셔서 토픽 시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늘 항상 수업 시작과 끝에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1회 모의고사 시험 무료로 볼 수 있고요. 2회, 3회 모의고사는 할인된 가격에 응시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4회는 앞으로 이제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10월 두 번째 주에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이후에라도 시험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오늘 듣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듣기 문제에도요, 3회 모의고사 보신 학생분들이 추천해준, 그러니까 어려웠다라고 추천해준 문제 위주로 한번 골라보았고, 그 외의 문제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번, 26번 문제인데요. 25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해서 이거 중심 생각, 의도, 목적 다 주제 찾기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듣기에서도 주제 찾는 방법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하시면 여자의 중심 생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찾기죠.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훑어보시면요. 반복된 것들이 뭐 방송, 공연, 방송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방송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1번부터 4번 뭔가 집중해서 들을 만한 포인트 단어 찾으셔야 되는데 이 방송의 특징, 한 번에 한 명의 가수 출연한다. 한 번에 한 명만 출연한다. 숫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래 생생하게 듣는 것 어렵다, 어려움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최첨단 음향 시스템 나와 있기 때문에 듣기에서 최첨단 음향 시스템 관련한 말이 나오면 이 부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4번은 이번 방송 최초라는 건 처음으로 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시도한 것, 처음으로 하는 것을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에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3번에 나온 것처럼 음향 시스템, 도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첨단 음향 시스템 나왔을 때 3번과 4번을 보시면서 문제를 잘 듣고 푸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문제 살펴봤고요. 듣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자, 몇 번이 답인지 그리고 왜 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시작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만드신 1인 가수 공연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을 제작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직접 공연장에 와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그대로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최첨단 음향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제가 음향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음향 감독에게 무대의 음향 부분을 의뢰하여 가수의 소리를 확인한 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감독님께서 만드신 1인 가수 공연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을 제작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직접 공연장에 와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그대로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최첨단 음향 시스템도 도입했고요. 제가 음향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음향 감독에게 무대의 음향 부분을 의뢰하여 가수의 소리를 확인한 후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5번 자, 잘 들으셨죠? 26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똑같이 듣고 푸셨을 텐데 일단 답 확인하면 25번의 답은 4번이고요. 26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폴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5번의 여자의 중심 생각이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게 처음에 남자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죠. 남자의 질문을 듣고 여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뭔가 특별히 여자의 답 부분에서 뭐 강조하는 부분 또는 생각, 주장을 뭐 특별히 드러내는 무엇 해야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말 표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남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자가 하고 싶은 말,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 감독님께서 만드신 1인 가수 공연 방송이라고 말하고 있죠. 1인 가수니까 가수 한 명이 공연하는 방송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방송 제작할 때, 제작 만들다 라는 뜻이죠. 방송을 만들 때, 방송을 계획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 여자의 답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장이 될 거예요. 우마라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자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직접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방송이니까 이제 TV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로 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직접 공연장에 가서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말하죠. 최대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한대요.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죠.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방법 밑에 나와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왔대요. 음향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했고, 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향 감독에게 음향 부분은 의뢰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그대로 담으려고 합니다.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는 실제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동, 그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현장 분위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동,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음향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틀린 답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더 이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3번 보면 공연 방송은 가수의 진짜 콘서트 장면 촬영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콘서트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방송, TV로 촬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콘서트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콘서트처럼 보이도록,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촬영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음향 부분 감독이 직접 내본,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감독님은. 음향 감독에게 의뢰했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직접 내보내는 것 아니죠. 자, 1번 한 번에 출연하는 것이 좋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뭐가 중요하대요? 음악 방송에서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26번 보도록 할게요. 26번이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었는데요.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방송 한 번에 한 명의 가수 출연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1인 가수 공연 방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1인 가수라는 것은 한 명의 가수가 공연하는
노래 부르는 방송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방송은 몇 명이 출연해요? 가수 한 명만 출연한다라는 걸 1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답 1번이 맞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감독님께서 만드신 이 방송. 그리고 이 방송은 뭐 어떻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 감독님, 여자 감독님은 최대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가수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송으로 노래 생생하게 듣는 것 어려움이 있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감동 그대로를 담아내려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내용만 나와 있었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음향 시스템 여기 나와 있었죠. 최첨단 음향 시스템 여기 나와 있었는데요. 자, 소리 전달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네, 그러면 최첨단 음향 시스템은 소리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요? 자, 이거 도입한 목적이 잘 전달하려고, 소리를 잘 전달하려고 라는 것 나와 있었어요. 자, 4번 볼게요. 이번 방송 최초로 첨단 음향 시스템 도입. 자, 첨단 음향 시스템 여기 나와 있었는데 최초다, 처음이다 이런 내용 있었나요? 없었네요. 국내 최초다라는 말은 글에 듣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면 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25번, 26번에서는 어떤 것을 의뢰하다라는 단어 하나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생생하다. 네, 이거 두 가지 단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었죠. 자, 의뢰하다.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가 대상, 사람 나오겠죠? 주로 사람이 나와요. 사람에게 내용, 이것을 의뢰하다 라고 사용합니다. 문장은. 앞에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도 있어야 하고요. 을을 목적어도 있어야 하고요. 에게, 누구에게 맡기나 사람이 나오는 에게라는 부사어 표현도 있어야 합니다. 자, 보통 의뢰하다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다, 부탁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의뢰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다, 부탁하다 라는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정부에서 탐정에게 범죄 사건을 의뢰했다. 이거 추리소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아이고, 오타 있네요. 탐정에게.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뭔가 수사하거나 범인을 찾기 어려우면 맡겨요. 누구에게 맡겨요? 탐정에게. 이 탐정에게 어떤 것을? 이 범죄 사건을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쓸 때 의뢰하다 라고 쓰죠. 근데 주의할 때 앞에 누구에게, 사람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의뢰하다. 자, 에게와 을이 둘 다 와야 이게 맞는 문장 표현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생생하게 한번 볼게요. 생생하다.
자, 생생하다라는 뜻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소리를 확인하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것을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죠. 생생하게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생생하다라는 느낌은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눈에 있는 그대로 뒤에 동사하다 라고 할 때 생생하게 라고 써요. 뭔가 더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직접 보이는 것처럼 뭔가를 분명하게 뒤에 동사할 때 생생하게 라고 사용하죠. 자, 이해되시죠? 단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28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28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는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 주제로 나와 있는 상사평가 제도라는 게 내용이 좀 좋아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보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듣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회사에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너희 회사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 나는 이 제도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 그거 우리 회사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던데. 리더십을 평가하라는데 평가자의 실명이 공개되다 보니 솔직하게 평가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 동기들도 높은 점수를 줬대. 정말? 그런데 왜 평가자를 공개하는 거야? 그냥 회사에서 명목상 제도를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그 결과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다시 들으십시오. 작년부터 우리 회사에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너희 회사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 나는 이 제도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 그거 우리 회사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던데. 리더십을 평가하라는데 평가자의 실명이 공개되다 보니 솔직하게 평가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 동기들도 높은 점수를 줬대. 정말? 그런데 왜 평가자를 공개하는 거야? 그냥 회사에서 명목상 제도를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그 결과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27번 잘 들으셨죠? 28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보면 남자가 말하는 의도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의도도 남자의 중심 생각,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이 말을 왜 했는가? 두 번째 들은 내용과 같은 건데 다 이 제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 단어는 뒤에 나와 있는 거 평가자 공개, 솔직한 평가, 문제점,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 이런 거 보고 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2번이 답이에요. 내용 한번 볼까요? 금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 작년부터 이미 시작한 거죠. 도입했어요. 뭘요? 부하 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요. 자, 상사가 뭐예요? 윗사람이에요. 더 위에 있는 사람. 회사에서 또는
사회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상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하는 이 상사가 시키는 아랫사람을 의미하죠. 아랫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만들었다라는 건데 남자의 생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런 것 같아. 남자의 생각이죠. 어떻대요? 별로네. 별로인 것 같아. 좋지 않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왜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자, 이유 보면요. 리더십을 평가하는 건데 목적은 리더십 평가인데 실명이 공개되니까 솔직하게 평가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별로인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가 또 물어봐요. 왜 평가자를 공개한대? 왜 실명으로 공개한대?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명목상 제도야.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뿐인 제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는 지금 다 비판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로야. 명목상 제도야. 결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해서 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비판하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윗글과 같은 것 쉽죠? 평가자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명이 공개, 실명, 실제 이름이죠? 이름이 공개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솔직한 평가 기대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평가하기 어렵더라고 라는 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문제점이 드러나서 도입식이 미뤄졌다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미 우리 회사는 이 제도를 도입했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입식이 미뤄졌다. 3번 답도 틀렸고요. 4번 부하 직원 긍정적인 결과라고 했는데 아니죠. 왜요? 이 남자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실제로 토픽 문제에서 82회쯤 되는 읽기 토픽 문제에서 이 다양한 평가 제도에 대한 읽기 자료가 48번부터 50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평가 제도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뭐 능력평가, 뭐 과정평가, 뭐 이런 거 나왔었죠.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그런 읽기 자료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서 취업이라고 할게요. 취업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높은 사람들도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교원 평가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도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가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생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런 평가하는 제도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직장에서는 상사평가 제도가 있어서 부하 직원이 이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상사를 평가하는 이런 제도도 있죠. 이거는 더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게으르기보다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의 이 평가제도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평가제도들도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 명목상이라는 단어 한 가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죠? 좀 별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별로라고 했을 때는 이 평가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좋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목상도 한번 볼게요. 명목상이라는 것은요. 이 명목이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의미고요. 상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이라고 하면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내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명목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목상과 같은 의미 볼 수 있는 단어 허울뿐인 뭐 이런 단어 볼 수 있어요. 실제 목적이나 의도는 없고 그냥 껍데기뿐이야.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명목상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 명목상 하니까 생각나는 재미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에 이 바지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 이 바지사장이라는 것도 명목상 사장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장인데 실제로는 사장이 아닐 때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아닌 사람. 이거 바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해요. 이 내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의 이름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 사장은 나라고 해놓고 내가 사업을 하진 않아요. 네, 내가 이제 운영을 하진 않는 거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실제 운영하는 사람, 실제 사장은 이 A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도 명목상이에요.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명목상이라고 합니다. 실제와는 아닌 것, 이거를 명목상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보이기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경우를 바지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 네, 겉으로 보일 때 필요한 사람으로, 겉으로 보이기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네, 이 명목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밖으로 보일 때 필요한 것, 근데 실제로는 아닌 것, 실제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 명목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티벳매티님이 거들먹거리다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거들먹거리다 한번 볼게요. 자, 거들먹거리다 이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42번, 43번 문제 풀 때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죠. 이 거들먹거리다는 뭐 이거예요. 뭐 이렇게 으스대다 처럼 잘난 척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다.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거들먹거리다 라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거들먹거리다 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토픽 6급을 받은 후 친구들 앞에서 거들먹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토픽 6급을 받은 후에 친구들 앞에서 나 6급 받았어. 나 진짜 잘났어. 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을 거들먹거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하다 보다는 이거 잘난 척하다, 으스대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1번, 2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중심 생각 나와 있고요. 32번은 남자의 태도네요. 자, 태도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부분은 글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 내용을 말하는 방법, 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해하지 않는다, 주장한다, 의견을 수용한다, 근거를 요구한다. 이 뒷부분이 남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태도를 앞에 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듣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말 훈련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훈련을 원치 않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휴식도 좋지만 주말 훈련을 금지하면 운동부 학생들의 대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원하는 학생들만이라도 주말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대회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체력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대회 2, 3주 전부터는 주말 훈련을 실시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신체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부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말 훈련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훈련을 원치 않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휴식도 좋지만 주말 훈련을 금지하면 운동부 학생들의 대회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원하는 학생들만이라도 주말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대회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의 체력 보충을 위한 휴식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대회 2, 3주 전부터는 주말 훈련을 실시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신체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31번 32번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듣기는 특징이 뭐냐면 남자의 주장이 있었고 여자의 주장이 있었죠. 남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주제가 주말 훈련이었습니다. 운동부에 주말에 나와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는 찬성하고 있고 여자는 반대하고 있어요.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느냐, 이걸 근거라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느냐가 밑에 나온 남자의 말하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31번, 32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답부터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1번의 답은 2번. 이라고 볼 수 있고요. 32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여자는 주말 훈련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거가 이유죠.
이 근거가 이겁니다. 운동부 학생들도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니까 주말 훈련 하지 맙시다 라고 반대했고요. 또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자, 이에 반대해서 남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주말 훈련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이유가 대회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학생만이라도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원하는 학생이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훈련에 참가시켜야 합니다. 주말 훈련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죠. 이 남자의 말은 여자가 주장한 말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여자의 이 근거를 대안을 이야기함으로써 보완이라고도 하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해요. 뭐라고 해요? 대회 성적 중요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대회 성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더 먼저 필요해요. 주말에 쉬어서 체력을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해요. 라고 여자가 반대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해요? 체력 보충 중요하면 매 주마다는 하지 말자. 매 주마다는 주말 훈련 하지 말자. 대신에 대회 2, 3주 전부터는 대회 있기 전에는 주말 훈련 있어야 돼. 체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매 주는 아니지만 매 주말마다는 하지 말고 대회 전부터라도 좀 주말 훈련 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보완책을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남자의 말하기 태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주장에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용은 받아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학생들이 힘들어했어요. 힘들면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보세요. 자,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상대의 의견을 수용해서 원하는 학생만 그러면 훈련을 하자라고 말했고요. 또 체력 보충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니까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럼 매주 운동하지 말고 대회 2, 3주 전부터라도 주말 훈련 하자라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보면요. 1번의 오답 보면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죠. 근데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태도 틀렸고요. 네, 2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여기서 일관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이 라는 뜻도 돼요. 한결같다. 똑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이 똑같다라는 의미인데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똑같이 주장하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주말에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뀌어요. 주말 훈련 필요한데 원하는 학생만 하자. 그러면 2, 3주 전부터 하자. 라고 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 보완하고 변경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자의 근거를 듣고 근거를 받아들여서 보충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관되게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여자가 주말에 훈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는 주말에 절대 훈련하지 말자. 주말에 훈련하면 안 돼라는 주장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체력 보충이 필요하니까 주말에 훈련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 똑같은데 남자는 주말 훈련 다 하자 해서 원하는 학생만 하자. 그 다음에는 대회 2, 3주 전부터 하자라고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었죠. 네, 일관되게 틀렸습니다. 네, 4번 상대방에게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 자, 근거를 요구한다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렇게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또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보충할 수 있는 무슨 자료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근거 요구는 이유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32번은 설명드렸고요. 31번 남자의 중심 생각. 그래서 뭐였어요? 남자의 중심 생각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게 남자의 중심 생각이죠. 보세요. 주말 훈련을 금지하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주말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또 매주 안 되면 대회 2, 3주 전부터 주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 능력을 올릴 수 있어요. 남자의 주장은 한결같이 뭐냐면 주말 훈련 하자라는 게 남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주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보면 주말 훈련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은 2번밖에 없었어요. 집중 훈련, 주말에 집중 훈련하는 거, 주말 훈련, 집중 훈련이었죠. 자, 이것은 운동부 학생들의 신체 기능을 높일 수 있다. 신체 기능 높일 수 있다. 집중적 훈련하면 신체 기능 높일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요. 자, 그 외에 오답 보면 휴식 시간 충분히 갖는 게 좋다. 이거 여자의 생각이었죠?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주말 훈련 없앱시다. 라고 말했고요. 네, 이것도 3번도 여자의 의견이에요. 운동부 학생들 대부분은 주말 훈련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라는 것도 여자가 주장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주말 훈련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라고 여자가 말했어요. 꽤는 제법 많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제법 있어요,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뜻이 되죠. 세나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네, 4번 주말 훈련은 운동부 학생들 선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에 따라 결정하자라는 말도 아니죠. 남자는 주말 훈련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였고 물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하는 학생만이라도 주말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여자의 이 주말 훈련 없애자라는 주장에 대한 다른 방법이었죠.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지 주말 훈련 참가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바꾸자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말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말을 주장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 선택에 따라 결정하자라는 거 틀렸어요.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32번은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수용하는 것 어떻게 수용했어요? 원하는 학생이라도 참가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주장했고요. 또 체력 보충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이 여자의 주장을 수용해서 그럼 매주 하지 말고 대회 2, 3주 전부터라도 의무적으로 주말 훈련 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두 부분에서 상대의 의견을 수용한다,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넘어갈게요.